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양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오늘은 간질환 명의와 함께 만나볼 텐데요. 우리나라 속담 생각해보면 간이랑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아는 속담 하더라도 뭐 간이 콩알만해졌다, 뭐 간담이 서늘하다. 그리고 참 그 이 폭력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때는 뭐 그 만용이라든가 지나친 용기를 보일 때 저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등 아마도 이러한 그 간에 대해서 많은 속담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해제되는 건 그만큼 간이 우리 장기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실 분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인 간처럼 간 질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명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손고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길게 해도 됩니까? 길게 하셨습니다. 역동적이며 또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원장이자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백승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시는 우리 백승구 원장님께서는 일반 교수뿐만 아니라 또 대학병 원장, 또 행정을 총괄하는 의료원장, 그거 외에도 또 이 지역사회 강원도 병원의 회장까지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1인 사역 오역하시는 그런 그 원장님의 일상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저는 이제 뭐 3년 전부터 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는 20년 이상 뭐 교육, 연구, 진료 그런 걸 담당했던 뭐 그 소화기내과 교수였죠. 근데 3년 전부터 원장 맡고 또 강원도 병원 협회장 맡고 하면서 경영과 행정에 요즘엔 솔직히 더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벌써 63돌째예요. 그래서 1959년도에 그 해외 의료 선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를 해서 만든 그런 의미가 깊은 병원인데 이제 너무 낡아서 이번에 이제 새 병원을 신축을 하고 7월에 이제 첫 삽을 떠서 사실은 착공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일에 요즘에 제일 신경 쓰고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병원장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병원장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공한 병원장과 실패한 병원장. 그만큼 병원의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병원의 경영에 온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계시는 그러한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 병원이 서울에 있는 일반 병원들하고 달리 상당히 그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네. 관할하는 지역이 엄청 넓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그 6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의료로 낙후된 이제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그래도 제일 좋은데 그래야지만 그 여러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원주였고요. 사실 이제 원주가 뭐 교통이 사통팔달 지역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일부, 그 다음에 경기도 동쪽까지 아주 그 관장하는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재탄생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는 시점이 왔고, 달랑 무슨 건물 하나 잘 짓고 또 경영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회에 그 옛날 선교사들의 그 의료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다시 한번 그 정신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정신도 역시 한번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좀 전 구성원들과 또 원주 지역사회 시민 여러분들과 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참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수십만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참 몇백 명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 이렇게 의사가 되기까지 본인이 어떤 그 걸어온 길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가 된 계기 뭐 그런 혹시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좀? 제가 그 서울 그 사직동에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었는데 한 5살, 6살 때 기억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게 계기가 되었을까 하고 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이발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뭐 저희 형제들 다 이발소를 갔는데, 저는 그 이발사가 입은 흰 가운이 상당히 이렇게 그 관심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 야, 나도 앞으로 흰 가운을 입은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5살 때부터 했고, 그게 크게 바뀌지를 않았던 것 같고, 역시 뭐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고, 그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학사라고 이제 이게 역사. 그래서 200여 년 전에 최초의 외과 의사가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그때 의대생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유년의 추억과 기억이 지금 떠올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500년대 그때는 그 이발사들이 수술을 했죠. 네. 이게 다리도 절단하고 그래서 그 외과 의사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미스터라고 부르고 네. 대신 또 내과 의사들은 닥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네. 했다. 지금 그 이제 의사가 되셔서 소화기 내과를 네, 특별하게 그 선택한 그런 무슨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나름 또 그런 그 권유하시는 스승이 있으시거나 말씀 좀 해주도록 하시죠. 뭐 사실 어떤 과 의사라도 뭐 중요하지 않은 의사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저기 권순영 교수님은 정형 외과 의사신데, 그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그 총망라학과 의학 지식을 정말로 과학적으로 적용을 하고 풀 수 있는 거는 내과 의사밖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들끼리는 좀 사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공부도 좀 잘했던 친구들이 또 내과 의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그 기피과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내과가 되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의사다운 의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내과를 결정을 했고, 소화기 내과를 한 거는 제 스승인 소화기 내과 교수님께서 일찌감치 저를 좀 점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랑 같이 좀 이 소화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일찍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또 소화기 내과를 하게 됐고, 또 많은 관심과 뭐 정열을 좀 쏟았던 것 같습니다. 간과 관련된 질환들 보면 간염, 간경화, 뭐 간암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별개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이렇게 병이 깊어지나요? 실제로는 그
종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지방간이 심해지면 지방간염 뭐 이렇게 진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B형 C형 간염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방간 또 뭐 그다음에 지방간염,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성 간염 또 이런 것들이 뭐 간경화, 간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그 순서인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간경화 상태를 스킵을 하고 예. 바로 이제 간암도 만성 간염에서 발생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간염에서 간경화를 건너뛰어서 간암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B형 C형 간염의 이제 그 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 약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개발되면서 네. 자꾸 이제 줄고 뭐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간염 네. 이런 것들의 비율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간 경변 그쪽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줄기세포가 간 질환 치료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그 여러 분야에서 줄기세포는 그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심장이나 뭐 기타 질환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로 승인한 바가 있고요. 저희 목표는 간경화가 됐을 때 말기 간경화가 되면은 간 이식, 실제로 이제 뭐 뇌사자 간을 받는다든지 가족들끼리 생체간 이식을 뭐 받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병들이 소위 말해서 치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체 치료, 간 이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개발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간의학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후보가 이 줄기세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속 그 연구가 진행돼 왔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사실은 간경화증에 대해서도 그 임상, 1상, 2상, 3상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나면은 약으로 승인을 받는데 예. 지금은 이제 3단계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그 확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된다면 또 하나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나 보건당국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이 줄기세포 연구자들의 이제 불만이 이게 너무 강력한 국가 규제예요. 그래서 뭐 가까운 일본만 봐도 그 의사들한테 또 의료기관에 그런 많은 자율권을 주고 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은 그런 치료를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규제를 완화를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세포 치료, 줄기세포 관련한 그런 규제는 뭐 미국 거, 유럽 거 해서 아주 제일 좀 강력한 그런 규제를 사실 갖고 있어서 이런 뭐 연구나 또 환자를 위해서 조금 더 폭넓고 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좀 뚫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많은 그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럽 간 학회지에 종설 논문을 쓰셨으면은 그 당대에 있어서는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간과 연관돼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한번 그 내용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뭐 이제 간 섬유화, 간경화, 간경변증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어떠한 치료도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의사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할 수 있지 그런 의문감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이 간경변증 치료제를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쭉 했고 사실 뭐 이약저약 많이 한번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계점이 있었고 그래도 이 줄기세포가 그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특성, 특징, 그다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간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후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뭐 갑자기 무슨 임상 실험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세포 치료부터 시작해서 동물 실험에서 다 한번 그런 결과와 어떤 메커니즘 기전이라고 그럴까요? 치료 기전 같은 걸 발견해냈고 그런 걸 이제 임상 1상을 식약처에 이제 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1상, 2상까지 맞추고 이제 3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뭐 10년 이상 어떤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애착도 많이 가고요. 이 결과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게 또 사실이고 그렇게 나왔을 때 또 이 간경변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중심부 원주. 그곳에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해 설립된 병원이 있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 오랜 시간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 그 속에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의료 봉사와 연구, 진료, 거기에 병원 운영까지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백순구이다. 현재 그는 병원 수장 자리에 있지만 의사로서의 역할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이제 너무 안 보면 그 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한 20년 동안 봐왔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굳이 또 저한테 진료를 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계속 정기적으로 진료해드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로 서로를 마주한 시간만큼 그들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졌다. 저 진료를 봐주신 게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 의사 간에 돈독하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사이입니다. 특히 이곳 강원도는 특수 간질환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의사 백순구를 찾는 환자는 하루에 40명에 달할 정도다.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오는 환자를 위해 그가 하는 첫 번째 진료는 환자를 다독이며 안심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중간중간 먹을 수 있게. 환자는 20년을 다녀도 매번 올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하세요. 그 결과가 이제 잘못 나올까 봐.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그러니까 그 신뢰, 그래서 또 자기 주치의를 신뢰를 하고 뭔가 그 환자 그 건강 관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노심초사하던 시간을 지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환자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의사 백순구의 조력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백순구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친구처럼 나한테 이게 약간 나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잘 달래서 같이 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같이 이렇게 잘 달래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술을 많이 먹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예 금주하게 되고
이렇게 생활 자체가 조금 건강해지긴 하죠.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병원은 늘 가시밭길처럼 위태로웠다. 그 엄혹한 시간 속에서도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 병원장 백순구는 늘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호 접종자로 제일 먼저 백신을 맞는 모범을 보였다. 우리 의료진이 좀 백신을 맞고 어떤 모범을 보이면서 먼저 안전하게 돼서 또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진료를 해야 되는데 또 많은 그 구성원들이 백신을 기피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를 좀 독려, 좀 격려하고자 일단 솔선수범해서 1호 접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 병원장으로서 지역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적절한 치료와 방법을 제공하고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희 병원이 그 전국적으로 그 희귀 난치성 질환 그 환자들 특히 또 아이들 치료하고 관리하고 진단하는 그런 그 센터를 저희가 그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 난치병 환자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적극 알렸더니 이제 원주 상공회의소 기업인들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비로 좀 써달라고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장애와 희귀 질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지만 이런 희귀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아이들을 정말 경제적 문제 없이 잘 돌봐서 다 같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정말 선진국의 어떤 지표고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국가에서 희귀 난치병 질환 치료 센터를 각 그 지역마다 두는데 저희가 적극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유치를 해서 저희가 지역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런 질환들을 앓는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원주라는 도시로 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한 이래 여전히 공공이라는 선한 의미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심엔 의사 백순구가 있다. 저희가 기독교 그 복음 정신을 바탕으로 60여 년 전에 이루어진 병원이면서 또한 그런 역할들을 지역사회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도 갖고 또한 경영도 또 잘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또 저희 병원과 다 같이 상생을 하고 이 병원이 세워진 원래 그런 목적을 다 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였던 그가 경영자로서 병원장이 되었을 때 바꾸고 싶었던 것이 바로 건물과 조직 문화였다. 저희가 60년이 넘은 그 본관 건물을 가지고는 환자한테 적절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병원이 된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정신과 혼이 담긴 그런 건물을
새 병원을 저희가 신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캠페인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스펙트 온투 더 커스터머, 고객한테 절대적인 존중을 하자,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던 병원의 모습은 환자와 의료진의 정신과 혼이 들어간 장소이길 바랐다.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곳에서 의사 백순구는 환자와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그 간이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 손톱에 밑에 그 가시 들어간 거 알아도 간 골마 터지는 건 모른다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간 경변이라든가 간 경화에 있어서도 교수님께서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처럼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론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그 과학적 근거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약으로 치료가 됩니다. 특히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알 정도 그 B형간염 치료제를 먹게 되면 간염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간 세포가 더 망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매번 그러시죠. 나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고혈압, 당뇨약은 매일 한 알씩 드시고 평생 문제없이 사실 수 있는 걸 아시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잘 복약하면서 검사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고혈압, 당뇨 관리하듯이 평생 이제 문제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하고 교육하고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침묵의 장기가 맞는 게 그 간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에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용체가 있지 간 안에 가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 안에 뭐 덩어리가 크게 생겨도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 경화, 간암의 그 위험 요소를 인 B형간염, C형간염 또 알코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이제 복약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고 유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장님 어떤 그 이 병원 경영과 연관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9년도에 병원장으로서 임명이 되셨고 그간 3년간에 어떻게 그 지금 맡고 계신 병원에 있어서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아니면 책임감이 막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이론은 업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줄기차게 노력해온 어떤 그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저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이제 연구 중심 병원, 협약병원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대학병원이 마찬가지지만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결국은 환자 진료 말고도 선진국 모델, 즉 진료 외에 연구를 베이스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그 모델을 개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 중심 병원도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원 선정이 되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기초를 좀 닦지 않았나.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국가기관들이 이제 저희 원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저희가 또 많이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방향은 또 하나의 연구 방향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또 의료 데이터 이런 걸로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강원도에 있는 4개의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간질환 분야 교수님들이랑 모여서 강원 지회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춘천에 2개 그 대학병원이 있고 강릉에 하나가 있고 원주에 이렇게 하나. 그 강원도에 꽤 많은 이제 대학병원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임 결성에 대해서 좀 그 공을 들였던 거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간 경변증의 원인은 알코올이 뭐 2번째고 뭐 바이러스는 첫 번째고 뭐 이런 그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 잘 좀 축적이 돼 있어서 그런 진료 가이드라인에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맨 외국의 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외국 진료 가이드라인을 베끼는 거 아닌 거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역학 관련된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자료는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진료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해야지 말 그대로 국가가 정책을 세우는데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바른 정책을 세우는데 이제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자고 이제 모였고요. 네. 예, 실제로 이제 거기서 많은 그런 역학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좀 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의료인으로서 이제 30여 년 이상을 한 길 걸어오셨고 이제 이 반환점을 도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참 그 원장님의 인생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하여튼 그 의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그 다음에 줄기세포, 그 다음에 간 경변, 간 경화 그리고 병원 경영 등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지금 반추해 봤을 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일반 그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교수가 되고 뭔가 뭐 이루고자 하는 열의는 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었고 그 강원도에 제일 많은 그런 간경변증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어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예,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예, 좋을 때 그 만족하고 안주하면은 절대로 더 위대하게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속담을 항상 좀 머리에 많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주하지 말고 좀 정진을 하자. 예, 그랬던 게 또 한 우물을 좀 파놨던 그런 어떤 동력과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원장을 벌써 한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뭐 그 연구가 조금 등한이 됐고 왜냐면 이제 저희 뭐 직원이 2,500명이니까 2,500명의 그 살림을 또 그 챙겨야 되는 경영자로서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모임에서 그 들었던 용어인데 좋은 연극은 훈계를 하지 않는다. 예, 말 그대로 관객이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리더는 그 이래라 저래라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좀 먼저 느끼고 따라올 수 있게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삶의 어떤 모토 이런 것들이 또 위치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first there, last out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머리에 내새기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4년 정도 원장으로 계시기 전에는 또 환자들과 만나셨잖아요. 네. 정말 많은 환자들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말기간암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명이 사실 얼마 남지 않고 의사로서 이제 보호자 또 그다음에 환자 본인한테도 그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셔서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정리하는 기간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나는 우리 백 교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고 저를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분은 정말로 오래 사셨어요. 여명이 사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5배는 더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그 환자와 의사 간의 라뽀라고 하죠. 그 신뢰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의학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지금도 하여튼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분이 또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 원장님께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연 원장님의 간은 건강할까? 저도 뭐 가끔 검사를 합니다. 예. 저도 한 2달 전에 뭐 혈액 검사도 하고 간 초음파도 한번 했습니다. 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잖아요. 특히 뭐 남자분들 뭐 술 얼마만큼 먹으면 돼요. 뭐 하여튼 근데 그냥 이 기회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술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예, 분해 능력도 다르고 먹는 패턴도 또 다르고 그런데 술을 아예 안 먹는 분보다 적당히 드시는 분이 오히려 사망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 말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고 정서적 유대, 사회 관계, 네트워크 그런 거에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그거를 그 술 자체를 저기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거에 어떤 메디에이터 그런 거에 방점을 좀 두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백순구 원장님께 미니 강연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주제는 간 질환과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줄기세포가 간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간질환과 그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기세포 치료 그 현황에 대해서 미니 강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하지만 해독작용, 대사작용, 그 다음에 혈액응고작용을 통해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큰 우리 몸의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이제 굳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간은 이 선홍빛으로 아주 건강한 간이고 이게 이제 간이 굳은 상태입니다. 이제 표면이 아주 우둘두둘하죠. 그래서 이 간이 굳은 상태를 간경화 또는 간경변 이런 의학적 용어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굳는 이유는 뭘까?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다음에 과다한 음주, 그다음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장기 노출, 그다음에 요즘에는 서구화된 그런 식생활 이런 것 때문에 지방 간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이 간경화가 되는 그런 원인들이 됩니다. 문제는 간이 굳은 게 문제인 것보다 실제 환자에서는 이 간이 굳어서 생기는 합병증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복수가 제일 또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배에 물이 차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굳으니까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복수가 차면서 배가 부르게 되니까 뭐 활동을 못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복수 천자를 내서 물을 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무서운 합병증은 간이 굳으니까 피가 간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꼭 거기에 종착점이 식도와 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식도가 뭐 아주 표면이 깔끔해야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다음에 위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압력이 과하게 되면은 출혈이 되고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경화가 진행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간 이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사자의 간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살아있는 분들, 특히 요즘 뭐 가족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생체간 이식을 받는 건데 사실 이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 이식 말고 어떤 식으로라도 굳은 간을 돌이켜 보자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 의사들이 보는 그 교과서입니다. 의사들이 보는 이제 내과 교과서인데 이런 그 연구 성과들을 이제는 그 주목을 받아서 간도 지금은 그 돌이킬 수 있는 질환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런 세 가지 자기 복제 능력, 분화 능력, 호밍 효과가 있을 때 줄기세포라고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있는데 현재는 성체줄기세포를 저희가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게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심장, 또 무릎, 관절, 그다음에 항문 질환 이런 쪽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성체줄기세포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약으로 치료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경화증도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해왔고 현재 상당한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 1단계를 마쳤고 이게 이제 그렇게 뽑아진 줄기세포를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사진이고요. 많이 간 섬유화가 호전된 그런 조직 결과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 2단계 그 유효성을 탐색하는 연구도 전국 11개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했고 그 결과도 그 좋은 결과를 저희가 이제 얻었습니다. 이건 환자 그 CT 촬영인데 간경화 때문에 여기가 많이 비어 있죠. 굳어서. 그렇지만 줄기세포 치료 후에 많이 이제 살아나서 많이 간이 커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의약품 연구 개발 허가 단계인데 뭐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면 임상 시험 1단계 그러니까 부작용을 보는 단계, 그다음에 유효성을 탐색하는 단계, 3상은 확증하는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환자한테 쓸 때 조금만 그 뭐 소스가 바뀐다든지 해도 요 단계를 다 같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허가 단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런 규제나 제약이 조금 풀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의학 전문 기자가 그 일간지에 이제 냈던 걸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사카 줄기세포에 가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 와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걸 실제로 병원에서 못하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의 윤리위원회에서만 허가를 하면 지역 병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줄기세포를 활발하게 그 난치성 질환 환자들한테 혜택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도 좀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페이크 컴퍼니들이 이게 뭐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들이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을 해서 난립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에도 어떤 위협 요소라고 좀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 간학회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가 열렸고 제가 그런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좀 돼서 저를 이제 그 특강을 시켜서 제가 그 간 경변증 환자에서 이런 재생 치료에 대해서 본 내용들을
전 세계 한 5천 명 정도의 간 의학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공유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게 이 병이 상호 간에 단절시키는 병이거든요. 물론 디지털로 다 우리가 커넥션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한계를 많이 지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스킨십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불가피한 음주, 하여튼 말씀대로 뭐 저는 막 술을 잘 못합니다만은 명심하고 앞으로 음주 문화를 좀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한번 교수님이 지금 원장님께서 지내오시는 와중에 참 추천할 만한, 정말 어머님을 맡길 정도로 그러한 훌륭한 의사라든가 혹은 선배, 동료, 후배 혹시 한번 추천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추천하면은 다음에 여기 모시나요? 많은 분들한테 예. 신뢰감 구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좀 훌륭한 선후배 또 제자 그 의료진들이 교수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게 딱 한 명을 찝기는 좀 그렇고요. 뭐 사실은 저희 뭐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좀 많이 편찮으셨는데 제가 직접 좀 열심히 봅니다. 그게 오히려 다른 분한테 그렇게 부담을 또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쏟는다 네, 이런 네, 차원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청곡을 받고 있거든요. 네. 좋아하는 노래 하나 고르셔서 추천해주고 싶은 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얘기는 제가 미리 들어서 예. 노래를 하나 정했습니다. 제가 뭐 한 40년 전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치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고 막 흥분됐을 때 굉장히 평온함을 좀 주는 노래라서 좀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그리고 추천 제가 얼마 전에 의과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이 새롭게 인턴을 들어가면서 저희 병원 인턴을 오면서 설명회도 하고 또 대화와 공감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학생 신분을 떠나서 이제는 어떤 의료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중요하겠구나. 학생들 의과대학 때 교육 말고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 새롭게 시작한 우리 새내기 의사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TV자서전 명의, 오늘은 백순구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너무너무 저는 영광이었고요. 뭐 제가 살아왔던 내용도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셔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실은 무슨 줄기세포가 간 질환의 확립된 치료법은 아닌데 좀 더 앞으로 희망을 갖고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한 말씀 더 부과드린다면 우리 백승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인생의 여정이 줄기세포에 대한 최초 어떤 시도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모든 그러한 이 점철이 도전, 혁신 그런 인생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실제보다는 어떠한 영감이다.
인사이트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속담을 떠오르면서 앞으로 그런 도전하시고 어떤 다양한 인생이 더욱더 지속되길 바라고 또 특히 또 새병원 건립에 이렇게 혼혈의 어떤 그 노력을 기울이신다 그러니 건립이 잘 돼서 소기의 어떤 그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TV자서전 명의는 백순구 원장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조상원 교수님 모시고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only smiles, he only tells her that she's the flowers, the wind and spring in all her splendor, sweetly surrendering the love that innocence brings. Alma's pure and simple, born in a world where love survives. Now men will want her, 'cause life don't